이번 시간에는 펜업으로 간단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최강자인 펜업이에요. 펜업은 삼성에서 개발한 드로잉 앱인데요.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앱입니다.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펜업을 누르시고 자, 첫 화면이 나옵니다. 첫 화면에는 오늘의 인기 그림을 보여줍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첫 화면에 오르실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펜업에는 자체 큐레이션 기능이 있어요. 사용자, 즉 내가 좋아할 만한 그림, 내 스타일 그림들을 보여주는데요. 제 아무리 펜업이라 하더라도 펜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 스타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자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간단 드로잉을 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보관함, 갤러리에서 선택, 포토 드로잉, 그리기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그리기를 한번 눌러보겠어요. 그리기를 누르면 왼편에 브러쉬와 칼라, 색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브러쉬는 사실 뭐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게 또 펜업의 장점이고요. 칼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보면 여러 개도 있고 이 디스크를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색의 명암 조절은 이 바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브러쉬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브러쉬의 특징을 알려면 줄긋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브러쉬 특징을 대략이나마 알기 위해서 줄긋기가 필수예요. 학원 등록, 문화센터 등록 첫 시간에도 줄긋기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시죠? 자, 간단 줄긋기로 펜업의 브러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거는 수채화 붓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유화붓, 그 다음에 서예붓. 서예붓은 모바일 캘리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붓입니다. 그 다음에 연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필이죠. 틸드 연필, 기울기에 따라서 흩뿌려지듯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머지 브러쉬예요. 스머지라는 거는 이거는 문지르는 기능이 있어서 명암 조절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에어브러쉬고요. 아주 쨍하고 깨끗한 마커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파스텔이에요. 이렇게 비교적 브러쉬 수가 많지 않지만 뭐 이런 거 다 이걸로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간단한 줄긋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채화 붓을 클릭하면 이 검정 물감이 여기 붙어 있죠.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누르면 크기 조절이 됩니다. 크기를 보통 여기서는 뭐 한 50 정도에 놓고 위로 올라가서 빨간 물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수채화 붓으로 줄긋기를 해봅니다. 아주 물을 머금은 듯한 그런 표현이 되죠. 그럼 한 번 더 그 위에 네, 이 수채화의 장점인 겹쳐 칠하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펜업에서 수채화는 수채화 붓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는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유화는 사실 그렇게 오일리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닥 차별성은 없는 것 같아요. 펜업에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예붓. 선을 따기에도 좋고 모바일 캘리에도 좋고 글씨 뭐 간단한 일러스트 아주 많이 사용되는 서예붓이에요. 그 다음에 연필은 그냥 우리가 사용했던 깎아 쓰는 연필하고 똑같은 질감입니다. 연필이고요. 그 다음에 틸드 연필. 틸드 연필 같은 경우는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흩뿌려지듯이 얼핏 보면 파스텔스럽기도 하지만 기울기를 반드시 하면 이렇게 얇은 선도 나오고 옆으로 최대한 눕히면 이렇게 두껍게 나오죠. 이런 거는 사실 설명보다도 계속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스머지. 아까 말씀드린 문지르기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연필을 한번 문질러 볼게요. 자, 문지르니까 어떠신가요? 재밌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틸드 연필한 거하고도 같이 문지르다 보니까 색도 서로 섞이면서 그라데이션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하늘의 구름이나 뭐 아련한 뒷배경 이런 거에 굉장히 유용해요. 피부 표현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 에어브러쉬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쫙 쏘는 듯한, 네, 뭐 진한 건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마커. 마커는 진짜 깨끗하고요. 이거 사이즈를, 네, 잘못이고요. 사이즈를 좀 크게 한다고 보면 넓고 굵게 면을 채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냥 아주 정직한 브러쉬죠. 그 다음에 이게 파스텔인데요. 파스텔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파스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드가 드가의 무이 시리즈 있죠. 그분도 파스텔로 뒷모습을 쓱쓱 그렸어요. 이걸로 그리면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텔 이게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운데에 있는 지우개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 파란불이 뜨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지우개 설정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세월에 지우고 앉았느냐, 아무리 사이즈를 키운다 하더라도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모두 지우기를 눌렀더니 방금 줄긋던 게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나의 첫 수업인데 줄긋은 거를 이렇게 지우면 너무 허탈하시죠. 그럴 때 가운데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관함을 한번 눌러 볼게요. 보관함보다 참 제일 왼쪽 상단에 완료, 이 그림이 이제 완료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 저장 및 게시라는 거는 아까처럼 그 첫 화면에 뜨고 싶고 다른 분들도 내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처음이고 부끄러우니까 보관함에 그냥 저장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간단 줄긋기로 펜업 브러쉬의 특징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그야말로 간단한 드로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표시,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시려면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고 그리기를 눌러볼게요. 그리기를 누르면 첫 화면이 뜨죠. 근데 이제 뭔가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갑자기 이 빈 화면에다 그리려면 막막하죠. 그럼 나의 갤러리에서 아주 간단한 거를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자, 왼쪽 하단에 보면 배경 이미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걸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리거나 갤러리에서 선택해서 그리거나, 갤러리에서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러리 선택을 하면 자기의 아까 그렸던 거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간단한 걸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불투명도 50에 딱 밑그림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 이때 완료를 누르시고, 자, 이 위에다가 선을 따는 거예요. 선을 딴다는 거는 옛날 말로 치면 본을 뜬다고 그러죠. 자, 선을 따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붓으로 해볼까요? 보통 종이에다 할 때는 우리가 연필을 씁니다만 여기는 지우기도 쉽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니까 서예붓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예붓을 한 20 정도에 놓고요. 자, 선을 따보는 거예요. 그 밑에 깔린 그림하고 똑같이 1mm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모바일 그림은 그리기도 쉽지만 요 위로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왜냐면 이따가 다 그 위에 또 겹쳐 칠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붓까지 간단하게 선을 땄습니다. 자, 선을 따고 보니까
아래 배경 그림이 조금 거슬려요. 똑같이 그리기도 그렇고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 배경 그림을 없애고 싶을 때, 자, 가운데에 이 파란색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은 배경 이미지 숨기기예요. 요걸 한번 숨겨 볼게요. 짠! 금방 없어졌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제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아까 넓은 면을 칠할 때 이 마카펜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한 뭐 요 정도로 놓고, 자, 색깔은 자기 맘대로 고르시는 건데 저는 저 푸른빛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칠해 보는 거예요. 뭐 선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지우개도 있고 또 다시 그 위에다 겹쳐 칠해도 되고, 뭐 모바일 그림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삭제, 뒤로 가기, 뭐 전혀 과거를 묻지 않는 그림입니다. 저장도 쉽고 공유하기도 쉽고 시간도 잘 가고요. 자, 이제 바탕을 완성했죠. 그러면은 요 밖에도 검정색으로 한번, 이게 지금 태블릿이라고 그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모바일 그림을 펜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첫 그림 정도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선 벗어나도 이따가 또 좀 정리를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품 같은 거 그리는 거는 자기 앞에 있는 컵이나 뭐 그런 걸로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이 그 초록색과 검정색을 좀 더 좀 잘 다듬고 싶을 때는 서예붓을, 그렇죠, 서예붓으로 해서 초록색, 아까 쓴 색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다듬습니다. 뭐 아무리 대충 그린다 해도 기본적인 좀 정성은 들여가야 되죠. 그래도 뚝딱 그리는 나만의 그림이니까 그리고 나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요 제일 위에 왼쪽 상단에 이 컬러 디스크 있죠. 이 색상 선택을 누르시면 최근에 내가 사용한 색상이 나와요. 자, 이 색으로 한번 붓대를 한번 쫙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자, 그리다 보니까 뭐 아까 그 침범을 한 그 노란색, 초록색도 금방 없어지죠. 자, 붓은 한번 요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금빛 또는 위로 바로 이렇게 겹쳐 칠해도 아래 색이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이 펜업은 이런 깔끔하고 단순한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특히 초보자들, 물론 잘 그리시는 분은 펜업으로도 아까 보셨겠지만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스머지 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문지르는 거. 이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붓에서 가운데 색깔을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한번 음영을 주어 볼 건데요. 줄 좀 그시고, 그 다음에 스머지 펜을 눌러주세요. 스머지 펜으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면 이렇게 음영이 금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오늘 모바일 그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사이즈 키우시고 색깔 정해서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글씨 잘 쓰시겠지만 글씨 연습도 은근 되는 겁니다. 자, 모바일 그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림의 끝은 사인이에요. 사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림이 확 달라지거든요. 자, 사인도 제가 여기서 쓰는 거는 서예붓으로 쓰고 있어요. 보통 사인은 눈에 확 띄게 붉은색을 많이 쓰곤 하죠. 여기다가 뭐 붓자루에다가 이렇게 2020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바젤 부분, 베젤이라고 그러죠. 태블릿의 베젤 부분이 삐뚤빼뚤 약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 지우개로 끝부분을 살짝 다듬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뭐 반듯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살짝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유난히 좀 깔끔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을, 아까 붓대 선 같은 거를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첫 그림이니까 요 밑에다가 제가 추구하는 모바일 그림은 단순한 그림뿐만이 아니라 짧은 에세이라도 곁들여서 뭔가 그날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뭐 2020 4월, 뭐 오늘은 첫 그림을 그렸다. 첫 그림. 뭐 당신의 그 느낀 바, 그리고 그날의 기분, 뭐 날씨를 쓰셔도 되고요. 그날 아침에 뭘 먹다가 이걸 그렸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으면 완료를 누르시고, 뭐 아직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보관함에 저장해 주세요. 네. 보관함에 저장했으면 보관함을 한번 또 확인해 봐야죠. 잘 저장이 됐는지. 자, 왼쪽 더하기 표시 눌러 볼게요. 제일 위쪽에 보관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잘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이런 그림들은 저희 87세 되신 친정어머니가 그리신 그림이에요.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뭐 펜업을 이용해서 많이 그리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펜업으로 아주 기초적인 드로잉을 그려보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